오늘 아침 일라디오. 봄은 항상 새롭죠. 활짝 핀 봄꽃처럼 뭐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렘으로 몽글몽글한 마음이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 재작년 봄, 그리고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간 어느 봄과 비교를 해볼까요? 그때에 비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든 것 같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스스로 내려놓은 게 더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마음이 나의 열정이 식었거나 나의 능력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할 곳과 힘을 적절히 빼야 할 순간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봄에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봄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4월 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라디오 토요일 첫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시사고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본격적인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물을 가득 머금은 대지는 겨우내 때를 기다리던 꽃들을 하나둘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봄날에 피는 꽃 중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꽃이 설중매입니다. 추운 겨울, 봄은 아직 기지개를 피지도 않았는데 눈 속에서 피는 매화인 설중매는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꽃이죠.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섞여 설중매의 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만 보고 비교한다면 설중매가 반드시 다른 봄날에 피는 꽃에 비하여 탁월하게 예쁜 것은 아니죠. 봄에 피는 꽃 중에 설중매보다 더 예쁘고 탐스러운 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 속에 피는 설중매는 그 어떤 꽃보다도 시인과 가객들의 주제가 되고 화제가 되어 역사 속에서 그 가치가 연연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설중매의 특이성만 고려하여 설중매만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봄날에 피는 꽃들은 너무 평범하다고 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이유원 선생은 비춘매라는 시를 통해 설중매가 추운 겨울에 피는 것은 특이하긴 하지만 때가 되어 피는 봄날의 여느 꽃들 또한 아름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춘매, 슬플 비자에 봄춘자, 매화매자. 겨울에 피는 매화만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슬퍼한다는 뜻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내 설중매라. 사람들은 눈 속에 피는 설중매만 사랑하는구나. 불에 춘일개라. 때가 되어 봄날에 피는 다른 꽃들은 관심조차 없구나. 화즉 지기시라. 꽃은 피어야 할 때를 알아 제때 피어나는 것인데 인즉 이기제라. 사람들은 특별하게 피는 꽃만 좋아하는구나. 조개 두 백화요. 설중매가 아무리 다른 꽃보다 일찍 핀다곤 하지만 춘기 이 자회라. 봄날 따뜻한 기운은 때가 되면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인이 비시양이라. 사람들은
제철 아닌 향기만을 좋다고 하고 도사 갈고채라 부질없이 빨리 꽃이 피기만을 재촉하는구나. 이유원 선생의 이 시가 어찌 봄날의 꽃들에 대한 품평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남보다 어린 나이에 똑똑하고 총명한 것이 특별하고 경이롭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역시 소년 천재보다 뒤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만을 훌륭하다고 칭찬하여 조기 교육이니 영재 교육이니 시키기도 합니다. 송나라 정희천 선생은 인생의 3불행 중 소년 등과를 첫째 불행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를 입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불행이고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을 잘 짓는 것도 불행이지만 어려서 천재 소리 듣고 과거에 급제하여 너무 이른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역시 오히려 불행의 으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백화가 피어나는 봄날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어 제때에 피어나는 평범하지만 예쁜 봄꽃들을 보면서 인생도 때에 맞춰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에서도 엄청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식물들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볼게요. 나의 작은 식물원 에디터 이진혁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진혁 씨가 온 걸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그 사이에 날도 포근해지고 진혁 씨도 봄봄하네요. 네, 이렇게 봄을 좀 즐기고 있나 봐요. 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코가 좀 막혀 있는데 봄이 되니까 비염이 심해지고 또 요즘 미세먼지까지 몰려와가지고 항상 좀 코가 막힌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코는 막혔지만 옷은 막힌 데 없이 가볍네요. 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화사한 봄을 참 하지만 황사의 미세먼지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아쉬운 마음이 커요. 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올해도 꽃 구경할 때 이렇게 거리를 멀리서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벚꽃이 정말 유명한데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국회 뒷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서 당첨된 분들한테만 관람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벚꽃길을 걷는데도 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여의도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늘 그 벚꽃 축제 때 차가 막혀서 참 싫었는데 오히려 또 이제 상춘객들이 안 오니까 또 그것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네.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늘 올 때 혹시 뭐 길이 좀 막히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여느 때보다 빨리 올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또 그 전국 봄꽃 명소들이 대부분 여기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잠실 석촌호수도 또 인천의 수봉공원도 월미공원도 전남 화순의 세량지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해 군항제도 취소됐고 또 시장님이 진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시면서 또 곳곳을 봉쇄하고 있는데요. 또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덕에 무심코 지나가던 길에 피어난 작고 예쁜 꽃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에 하늘도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참 낭만적이네요, 진혁 씨. 네. 자, 목련도 예쁘게 폈다가 이제 지기 시작하고 개나리 철쭉 막 정말 흐드러지게 피고 있고 저도 지나가다가 보면 잡초 하나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그 이름 모를 풀꽃들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작고 여린 잎이 어떻게 저렇게 땅을 뚫고 존재감을 드러냈을까 신기하고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봄꽃들은 이렇게 색이 주는 화사함도 있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다 보니까 존재감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작은 잡초나 들꽃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홀로 피어도 씩씩한 민들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민들레요. 민들레가 아이들 동화책에서 뭐라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지 아세요? 땅 위에 피는 별. 헉! 그쵸? 노랗게. 그래서 애들이 제일 잘 찾아요, 민들레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씨앗 달렸을 때 그거 불고 싶어서 또 이제 찾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들레가 이렇게 낮은 데서 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색깔도 예뻐서 눈길을 끄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후 부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만큼 민들레에 관한 동화책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입니다. 김장성 작가가 글을 쓰고 오현경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어른인 제가 읽었을 때도 깨닫는 바가 있는 누가 읽어도 좋은 책이라서 그 일부분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싹이 터도 잎이 나도 꽃이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혼자여도 둘이여도 여럿이어도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길가에서도 들판에서도 지붕 위에서도 꽃이 져도 씨가 맺혀도 바람에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인 것처럼. 집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카페에서도 이선영은 이선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희죠. 이런 것처럼. 네, 이 짧지만 요 내용을 들으면서 다들 내가 나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 코너에서 시사고전을 전해드렸는데 조선 후기학자였던 이효원 선생의 비춘매라는 시를 함께 했는데 약간 그 시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책도. 네, 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워낸 봄의 꽃나무들에는 환호를 하는데 또 조용히 자기 때에 지각하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피어나 봄을 알리는 키 작은 민들레에게 막 그렇게 환호를 보내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아이와 함께 동심이 필요한 어른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또 그림이 정말 예쁘거든요. 네.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아하게 되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뭐 봄 탄다고 하잖아요. 혹시 뭐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또 기운을 잃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민들레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동화평론가인 한미화 씨는 이 책을 읽고 민들레라고 주목받는 벚꽃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라고 짧은 한 줄을 남겼는데 주목받는 벚꽃보다 또 민들레가 더 소중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진짜 영웅은 뭐 일상을 살아내고 매 순간 버텨내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들레도 뭐 벚꽃도 뭐 진달래 개나리도 좋지만 이렇게 길가에 있는 작은 민들레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님 혹시 민들레 드셔보셨어요? 전 어제도 먹었어요. 그제도 먹고. 아니 저희 어머니가 민들레로 그 약성이 좋다고 하셔서 김치를 담그셨거든요. 나물로도 먹고 근데 차로도 많이 마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민들레가 되게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먹었을 때 위장에도 좋고 그래서 민들레는 어디까지 먹어봤니? 뭐 이게 가능할 정도고 말씀하신 것처럼 잎으로는 나물도 무치고 김치도 담그고 그걸 그대로 샐러드로도 먹을 수 있고요. 꽃은 차로 마시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말이 아는데 민들레 뿌리가 커피 대용이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커피요? 네. 왜요? 써서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커피 농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네. 그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식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중에 발견된 것이 민들레 커피입니다. 민들레 뿌리를 캐서 또 말려서 볶아서 우려내는 것인데 영국의 전통차를 조금 변형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커피의 카페인 성분은 또 많이 섭취했을 때 사람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 민들레 커피는 임산부도 마실 수 있어서 또 이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맛이랑 색이 일단 커피랑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대체식품으로 떠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요즘 위가 안 좋아가지고 커피를 마음껏 못 마시고 있는데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릴 게 없네요. 근데 보니까. 네. 뭐 꽃, 잎, 줄기, 뿌리 아낌없이 주는 식물입니다. 네. 또 이 많은 문학가들한테는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하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고 박완서 선생님의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1979년에 박완서 선생님이 어른들을 위해서 쓴 동화인데요. 사실은 슬픈 내용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배경이 되는데 그 노인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나가 옥상의 민들레를 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나는 베란다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을 맨 마지막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머니가 살고 싶지 않아진 게 세월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들레꽃은 죽음을 막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되풀이되는 생명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 노벨상 수상 작가로 유명한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민들레와 관련이 깊은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연재하던 작품 제목이 바로 민들레라는 뜻의 탄포포였거든요. 그 작품도 병듦, 삶,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거장들이 봄이 오면 하늘보다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땅을 보고 거장의 느낌을 좀 이어받고 싶네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길가에 피어있는 그 작은 민들레가 좀 단단해 보이고 작지만 작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시겠지만 민들레는 그 위로 드러난 부분보다 아래에 있는 뿌리가 깊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꿋꿋하게 버티고 또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밟아도 꿋꿋하게 버티고 일어서는 모습이 또 우리 국민에 자주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초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원래 굳건한 풀에 이렇게 자주 비유가 되거든요. 오늘이 마침 4월 3일이고 또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있었던 날인데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억압 속에서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았음을 또 민들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들지만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민들레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들레라는 꽃을 보면서 많은 것이 느껴지는데 혹시 민들레 꽃말은 뭐예요?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과 감사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봄이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들레 꽃말이 행복과 감사라니 약간 그 생긴 모양 그대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누구보다 작은 데서 빛나는 가운데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것 같고 또 그 씨앗을 멀리까지 퍼뜨리는 데서 또 감사함을 느낄 것 같고 네, 작은 민들레 안에서 오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꿋꿋한 민들레처럼 잘 버텨내다 보면 또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마음껏 웃고 사진도 찍으면서 좀 편안하게 봄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 에디터 이진혁 씨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농촌 생활. 슬기로운 농촌 생활 오늘도 함께할 소중한 파트너 소개합니다. 봄비만큼 반가운 여인 나른한 토요일 아침을 깨워줄 귀농인의 딸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밝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자. 예, 반갑습니다. 더 예뻐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정말요? 예, 이제 봄 계절이 왔으니까 제철 음식들이 많고 예,
먹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국 옆에 꽃이 엄청 폈잖아요. 너무 흐드러지게 폈죠. 벚꽃도 다 예. 피고 개나리도 피고. 예,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KBS 뒤쪽으로 왜 국회 뒤쪽으로 굉장히 많은 벚꽃들이 있는데 그쪽은 차단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는데 그거 보니까 또 설레고 꽃을 보니까 또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봄이군요. 봄입니다. 네. 조금 예. 전에 정미 씨 오기 전에 이진혁 에디터랑 또 민들레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땅 위에 피는 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맞아요. 이제 이진혁 에디터도 그 말랑말랑한 감성을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정미 씨는 봄꽃 중에 어떤 꽃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 벚꽃 보는 거 좋아해요. 아무래도 제일 많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예쁠 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데 딱 가다 보면 떨어져 있는 애들 봐도 약간 좀 가슴이 아프고 그렇군요. 데려간다고 했잖아. 왜 여기서 버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가장 아름답고 색상도 너무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벚꽃 보면 좋아요. 프리지아가 혹시 봄꽃이죠. 봄꽃이에요? 네네. 뭐 그렇군요. 물론 요즘은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또 여러 계절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렇군요. 봄꽃이라고 예. 하죠. 프리지아도 예, 좋아하시는군요. 향이 딱 부르면 봄이야 이런 생각 딱 들어서 네. 프리지아 그리고 보는 것은 벚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선영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벚꽃 하니까 이제 옛날에 연애할 때 벚꽃을 말려서 책갈피를 만들어줬던 그걸 간직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구 남친이 현 남편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럼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저도 벚꽃도 좋아하고 네. 저는 뭐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는 사실 저는 또 의외로 굉장히 또 진달래 개나리. 왜냐하면 제가 물론 꽃을 해서 정말 많은 꽃을 보지만 저는 딱 그 계절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리고 특히 나무에서 피어나는 홍매화 한번 나중에 보시면 홍매화. 그게 그렇게 앙증맞으면서도 고고하고 우아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거 한번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봄이네요. 봄이에요. 봄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청취자분들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봄 같은 농촌생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시간 어떤 순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나 농사 좀 지어봤다. 이제 막 흙 좀 파봤다. 시골살이의 애환이 이렇다. 농어촌 사람들만 아는 농어촌 이야기, 초보 귀농인들의 이야기, 도시에서 가꾸는 낙원, 우리 집 베란다 텃밭 이야기, 농어촌에서 자란 나의 어린 시절 추억담, 초보 도시 농부들의 우여곡절, 농사일기, 귀농 귀천 귀여하신 분들의 소소하지만 재밌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탁탁탁 해서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3만 원 주유권도 선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정민 씨, 그럼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네, 애청자 이홍주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함께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오늘도 밭에 나가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씨앗을 심어서 쑥쑥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를 얼른 느끼고 싶어서였죠. 땅은 참말로 정직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지라도 땅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 나이 벌써 70이 넘어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날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 마을에는 갈수록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라도 농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생산해 놔봐야 제값도 못 받고 또 인건비에 비료, 농약 비용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솔직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지도 이미 오랜 일입니다. 이대로 대책 없이 흘러가다간 글쎄요. 농촌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땅이라도 있어서 그 걱정이라도 덜 하는 농부들은 좀 낫습니다만 자기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농사도 안 지을 외지 사람이 땅만 사두고 방치해둔 땅들도 참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보던 일이었지만 최근 뉴스에 나오는 농지 투기 사건들 이런 거 보고 있노라면 정말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가꾸는 거,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야 힘들어도 그 땅에 희망을 걸고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킬 수 있죠. 언제쯤 되면 농촌도 살기 좋아질까요? 그날이 곧 찾아오기만을 기다려봅니다. 전국의 농사 짓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합시다. 애청자 이홍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봄비가 내리는 날 누구보다도 올 한 해 농사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밭에 나가서 씨앗을 심고 또 이렇게 논도 갈면서 희망을 품어야 될 우리 농민들께서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불거진 LH 땅 투기 사건이나 이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농민들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수확을 해서 거짓말 하지 않는 이 땅이 주는 것들을 감사히 받고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속상한다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농지에 대해서 이런 투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농지들이 제대로 지켜질 리는 좀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농민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네. 그것에 대한 혜택은 그 땅을 지켜온 사람이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미리 어떤 정보를 알아내서 바꾸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그런 이득을 다 취하고 농민들은 더 상실감과 허탈함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답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래된 과제이기도 해서 좀 개선이 시급할 텐데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에 농식품부가 이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농수산 뉴스를 전해주는 분이죠. NBS 한국농업방송의 김인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청취자 이홍주님의 사연을 저희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 방안이 이 농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좀 충분히 풀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 방안의 핵심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크게 4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관리 강화에 관련된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입니다. 심사에서 제출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상 의무 기재 사항에 영농 경력을 추가하고요. 관련 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또 지자체 담당자 단독으로 심사했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0명에서 20명 규모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위원회가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을 막고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농업법인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또 만약에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 두 개도 마저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는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지금까지 1년의 처분 의무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 이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요.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벌금 금액을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요.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체계를 확충하는 건데요. 농지특별사법경찰제, 특사경을 도입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또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관리체계를 확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사연 주신 청취자 이용주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지인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소유를 하고 농지 자체는 이제 방치돼 있는 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는 요 문제가 핵심일 텐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농업계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가 빠졌다는 건데요. 최근에 농지법 개정 관련 토론회 현장에서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 유전의 원칙, 즉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게 하는 이 원칙이 현행 농지법에서는 상당 부분 무너져 있는데요. 이걸 다시 명확히 정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민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관리와 규제 강화 이것만 있을 뿐 원천적인 소유를 차단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왜 빠졌는지 누구 때문에 빠졌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른 문제로 혹시 지적되는 것들이 더 있을까요? 네, 농지 투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이 되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제나 법인 설립 요건 강화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농업인이 10%만 참석을 하면 90%는 비농업인 자본이 참여를 하더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업회사법인이 기획부동산과 손을 잡고 소위 쪼개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여러 건의 발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개정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를 취득할 경우 5년 동안 농업 경영 확인 증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매년 농업인 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을 증명하도록 했고요. 또 생산 기지로서의 농지의 가치를 되살리는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 파악 실태 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매년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경지 면적 확보 기반을 좀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진작에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들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농지 투기를 막고 농업의 가치가 또 농민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MBS 한국농업방송의 김인경 기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민 씨 이번에는 어떤 분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죠? 수원의 예비도시농부 이영관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시민의 로망인 작은 텃밭 가꾸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고요. 저는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띄우는 것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들뜨게 하는 작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수원시에서 2021 아파트 힐링 텃밭 교육 대상 아파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선정에 바로 저희 아파트가 뽑힌 겁니다. 와! 비록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22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이지만 이웃들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며 도시농부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항상 이 방송을 즐겨 듣던 저는 슬기로운 농촌 생활도 좋지만 나 혼자 귀농해서 잘 사는 것보다 지금 같이 사는 이웃들과 다 같이 슬기롭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힐링 텃밭 교육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결국 해낸 겁니다. 하하하, 자랑스러운 동대표. 쟁쟁한 경쟁 아파트들이 많았겠지만 저의 간절함이 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에 텃밭을 만드는데 무관심한 이웃들도 많았고요. 텃밭 활동을 하는 동안 자연이 발생한 소리들이 이 어느 주민에게는 소음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장소 선정부터 인원 모집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텃밭으로 결정된 장소를 깨끗이 하고 흙을 갈고 울타리를 치고 그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우리 아파트의 텃밭에서는 치유농업 원예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작물을 키우는 방법부터 수확물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요리 방법 등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좋은 건요, 이웃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믿고 있어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농작물을 길러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아파트의 작은 텃밭이 우리 이웃들의 행복이 시작되는 즐거운 공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원의 예비농부 이영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동대표. 아하, 역시 동대표님께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예. 일을 추진을 하시니까 될 일이 잘 되네요. 역시. 맞아. 사실 이 지금 좋은 기회를 잡으셨어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추진을 해 나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 선정을 되는 건 또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간절히 이루면은 정말 온 세상이 지구가 다 돕는다고 하잖아요. 진짜로요. 이영관님을 도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들쭉날쭉했잖아요. 얘기들이 들리면서 이거 좀 하면 시끄럽고 막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추 떡떡 따서 오는 거 보면 도울까? 잘했네. 괜찮네. 잘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옆집, 아랫집 누가 사는지 사실 모르고 지내는 경우 많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건전한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 굉장히 그런 긍정적이고 생각이 신이 듭니다. 납니다. 예. 일단 그리고 아파트의 미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예. 텃밭으로 결정된 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울타리 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텃밭 채소들을 심다 보면은 좀 이렇게 푸릇푸릇한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거기서 치유 농업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옆집 아랫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작물을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함께 풀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요리 방법을 배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일석삼조, 사조, 오조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어쨌건 이걸로 인해서 네. 도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그럼요.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관님. 진짜로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또 이렇게 해서 또 이영관님 같은 경우는 예비 도시농부에서 또 진짜 농사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미리 좋은 그런 선행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모쪼록 올해 계획된 교육들이 좀 잘 진행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아파트 이웃들끼리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정민 씨, 이영관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 한 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목은 마당이 없어도 좋아 도시농부 채소밭 이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에는 초보자도 쉽게 기르는 채소 63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 용기를 재활용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채소의 분류, 채소의 이름, 씨 뿌리기, 속 까내기, 채소 키우는 난위도, 병해충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생육 온도 등등이 적혀 있고요. 사실 이 책은 좀 일본 책인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좁고 되게 작은 밀도가 엄청나잖아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작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넓은 텃밭에 키워보시다가 우리 집 베란다에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시는 아파트 분들 계시면 이영관님께서 읽어보시고 이 책 좋죠. 이러면서 권해주시면 되게 더 멋있지 않을까? 도시농부 채소밭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네. 이영관님에게 꼭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저희가 마련한 선물까지 보내드릴게요. 네. 정민 씨, 이 슬기로운 농촌 생활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까요?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늘 아침 1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슬기로운 농촌생활 바로가기 열려 있고요. 그거 누르시면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들으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너무 궁금한데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답답한데 저 알고 싶은데 하시면
저희에게 또 이런 사연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편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 보내실 때요. 편지지에 이렇게 위에다가 전화번호 꼭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주유권이 모바일 교환권이거든요. 휴대전화로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요즘 양지하시고 꼭 연락처 기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이야기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민 씨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민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